자, 이번 시간에는 Mechanical Properties and Materials, 그러니까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까 앞에서 뭐라 했냐면 이제 노멀 스트레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인을 정의를 했어요.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일단 정의를 했어요. 단면적분에 이제 단면에 작용해지는 그 노멀 스트레스는 수직 응력을 말했고, 수직을 작용하는 힘을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를 정의를 볼 건데요. 뭐냐면 나미널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스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나미널 스트레스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나미널 스트레스는 또 다른 말로 컨벤셔널 스트레스 혹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냥 구한 게 나미널 스트레스고요. 뭐냐면 이게 차이는 뭐냐? 원래 단면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장을 받아요. 인장을 받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늘어난다 그랬죠? 늘어나요.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길이가 델타만큼 늘어나요. 그럼 단면적은 줄어요.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A였어요. 요걸 A 프라임으로 하면 이 나미널 스트레스, 컨벤셔널 스트레스, 엔지니어 스트레스는 뭐냐? 이 A를 그대로 쓰는 거. 초기의 면적을 그대로 쓰는 거를 나미널 스트레스 혹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단면적이 바뀌겠죠. 이 A 프라임을 쓰는 케이스를, 그러니까 액츄얼 에어리어를 쓰는 거, 트루 에어리어를 쓰는 거에 이걸 시그마 T라고 그래서 트루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A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트루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냐? 트루 스트레스는 나미널 스트레스보다 인장일 경우에 더 크다는 거죠. 왜? 이러한 바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일단 길이는 늘어나요. 근데 단면적은 무조건 줄어요. 그러니까 얘는 L 플러스 델타가 되지만 이 단면적은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잡아당겼는데 단면적도 늘어나는 그런 재료는 세상에 없어요. 자, 그래서 트루 스트레스는 나미널 스트레스보다 무조건 크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미널 스트레스하고 트루 스트레스를 설명하면 스트레인도 마찬가지겠죠. 나미널 스트레인은 원래 길이에 대해서 구한 거가 나미널 스트레인이고요. 트루 스트레인은 원래 절침력에서 한 P 작용했을 때 L 플러스 델타예요. 그죠? 그러면 L을 쓰는 게 아니고 L 플러스 델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원래 초기에 랭스를 쓴 거는 노멀 스트레인, 나미널 스트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길은 늘어났을 때 전체 길이를 사는 거를 트루 스트레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래서 트루 스트레인 또 반대겠죠. 잡아당겼을 때 인장일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더 스몰러하다는 거죠. 더 작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초공학 실험인가요? 응용공학 실험에서 아마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물성치를 이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복합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할 때는 반드시 그거의 정확한 물성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복합재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런 레이아웃에 따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물성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실험해 주는 게 우리가 MTS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 회사 이름이에요, MTS가. 그래서 이거 이제 인장 시험을 혹은 압축 시험을 하는 우리 텐설 테스트 머신이 있어요. 당고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립이에요. 그립이 여기 가운데 여기 10편이에요. 10편. 이 10편을 양쪽에서 잡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잡아당겨요. 그럼 늘어나겠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 게이지예요. 게이지. 요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늘어나니까 그 게이지를 재가지고 우리가 델타를 구하는 거죠. 혹은 아니면 여기에다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달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실험했을 때 이걸 나중에 실험을 할 때 이걸 잡아당겨서 이걸 끊을 때까지, 끊길 때까지 힘하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길이를 우리가 측정을 해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려봤더니만 그 대표적인 거, 우리가 가장 이제 기계 분야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조강이죠. 구조강, 스트럭처 스틸이라고 하는데 좀 그 카본에 따라서 워낙 많이 틀리는데 카본이 함유량이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럭처 스틸을 많이 설명을 할 때 쓰는데 그 그림이 밑에 있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러니까 힘하고 그 다음에 델타를부터 뭐를 구하냐,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게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스트레인,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요걸 이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기 그림이 이거는 실제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뒤에 실제 스케일은 뒤에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죠. 제로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 힘도 커져요. 그래서 여기 리니어 리지언이라고 선형 연결되어 있는데 가다가 계속 쭉 가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니까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리니어 리지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뭐냐면 시그마하고 입실론이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A라는 포인트에 가면 이제 이게 쭉 가다가 이게 가는 거야.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선형이. 그래서 그 한계를 프로포셔널 리미트라고 얘기하고요. 비례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영역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냥 이렇게 가요. 이게 스트레인은 늘어나는데 힘은 더 이상 안 바뀐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일정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우리가 yielding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퍼펙트 플라스티시티 소성인데 퍼펙트 플라스티시티라고 하죠. 요 yielding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yield 스트레스가 일정한 거예요. 요 스트레스가 일정하고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yield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선형적으로 쭉 증가하다가 여기 프로포션 리미트에서 좀 곡선이 되다가 다시 직선으로 평행선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yield 스트레스라고, 요 영역을 yielding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어느 점이 되면 다시 직선은 아니지만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하다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나미널 스트레스에서는 여기 지점 D점까지 가면 가장 큰 스트레스가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걸 얼티미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한 스트레스가 되고요. 요 점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영역을 스트레인 하드닝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결정 구조물이 틀려지는 거예요. 결정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요 D까지 가면 이제 오히려 더 잡아당기면 스트레스는 더 떨어져요. 근데 늘어나. 요 영역을 우리가 네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그 전에 먼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뭐였어요? 단면적은 뭐예요? A는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스트레스가 아까전에 증가하다가 다시 이 노미널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그랬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는 실제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스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단면에 주는데 요 네킹 부분, 왜 이름이 네킹이 됐냐면 요 영역이 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딱 끊어져 버려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끊어져 그러니까 더 좁아졌죠. 요거에 내긴 거예요.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이 딱 나중에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이 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하고 나미널 스트레스하고 트루 스트레스는 더 차이가 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기계공학을 공부했으면 일단 구조강에 대한 이러한 거동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제동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처음에 리니어 영역이고요. 두 번째 리니어 영역은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 이제 일정한 비례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yielding 영역.
일딩 영역은 스트레스가 일정하지만 스트레인은 계속 늘어나는 거. 이런 영역을 우리가 일딩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 하드닝은 뭐냐? 일딩 영역을 지나가지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같이 늘어나는 이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얼티미트 스트레이트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냐? 스트레스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요점에서 프랙처가 일어나는 거죠. 요 영역을 우리가 네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요게 줄어드는 걸 보면 그때 이제 끊겨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포셔널 리미트까지 여기 있는 리니어 여전의 요 기울기를 우리가 뭐냐? 모듈러 오브 일레스티라고 하고 요거를 E라고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돼요. 이건 압축은 아니고요. 인장이에요. 인장이 기본인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스케일이 실제 스케일은 아니고 리얼 스케일은 아니고 우리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가정한 스케일이고 실제 스케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실제로는 깨질 때까지 한 30%가 못 넘는다는 거죠. 못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니어 영역이 뭐 어떻게 돼요? 직선 원래 수직이죠, 수직. 그게 뭐냐면 이 전체에 비해서 엄청 작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딩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앞에 그림이랑 요 스케일을 되게 키웠어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얼티미트 스트레스, 그 다음 프랙처 갈 때까지 요 영역이 되게 크다는 거죠. 스트레인. 요게 실제 리얼 스케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그림이 돼요.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스트렝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스트렝스를 우리가 강도라고 하고요. 칼등 강도 말고요. 강도 얼마나 견디냐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스티프니스라는 얘기도 할 건데 강도는 뭐냐? 리지스트 로드. 그러니까 로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구조물이나 구조물의 컴포넌트에 이제 하중을 가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늘어나다가 딱 끊기잖아요. 근데 금속, 아까 봤던 스틸은 30%밖에 안 늘어나요. 맥시멈 끊어질 때까지. 근데 고무줄은 뭐예요? 쭉 늘어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렝스는 뭐냐? 이게 얼마나 늘어나냐 상관없이 얼마 힘에 깨지냐를 우리가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티프니스는 또 다른 말이거든요. 다시 또 뒤에서 설명할 건데 스티프니스는 이 변형과 관계된 거예요. 됐죠? 요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구조 강의, 우리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항공 쪽에서 알루미늄도 쓰고 요즘 복합재료도 많이 쓰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계를 보면 뭐냐?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리니어 영역에서 일딩 영역에서 이렇게 갔다 끊기는데 그게 없죠. 그죠? 뭐 요 부분밖에 없죠. 요 부분밖에. 그 다음에 일딩 영역이 없어요. 일딩 포인트. 그러니까 일딩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는 앞에서는 딱 일딩 영역에서 딱 우리가 프로포션 리미트 거기서 딱 직선 끄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뭐 요 영역을 설정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쓰냐? 옵셋을 줘요. 옵셋을. 그래서 여기를 딱 끊어버려. 그래서 요 길기를 우리가 스티프니스 E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버려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뭐냐? 이건 그 리얼 스케일로 지금 그린 거고요. 됐죠? 다음에 두 번째 러버예요. 러버는 여러분들이 러버라 그러면 고무줄만 생각하시는데 러버도 거의 뭐 스틸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 단단한 러버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소프트한 러버는 이제 이 변형이 8배, 뭐 10배도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단단한 거나 이런 스티프한 러버 재질은 생각보다 뭐 1도 안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스틸보다는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러버의 특성에 따라 다 종류에 따라 다 틀리고, 그다음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인이 되게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주철이라는 거 옛날에 고등학교 뭐 기술 시간 같은 데 들었을 것 같은데, 혹은 주철 아니면 이제 콘크리트 뭐 글라스 세라믹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면 깨지잖아요. 잘 깨지잖아. 그죠? 물론 이제 캐스트 아이언이 이제 글라스 링보다 아니겠지만 글라스나 유리잔이나 아니면 세라믹 같은 거 탁 뜨면 딱 깨지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브리틀하다고 얘기해요. 브리틀이라는 말. 깨지기 쉬운 이래죠. 그게 뭐냐면 이런 재료들은 텐션이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압축에는 좀 강해요. 근데, 인장을 받을 때 매우, 약하고요. 그게 잘 깨져요. 그러니까 텐션에서 페일이, 그러니까 뭐, 렐러티블 로우 밸류 스트레인이죠. 그러니까 압축에 비해서 매우 스트레인이 작은 데에서도 깨지는 거예요. 원래는
압축에서는 더 견딜 수가 있는데 인장에서는 뭐냐? 더 작은 값에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를 브리틀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해될 거예요. 콘크리트, 세라믹 같은 것들, 글라스 같은 것들. 이거 이외의 재료는 이제 뭐가 있냐? 플라스틱 있죠? 매우 가늘고 뭐 하고. 근데 얘는 이제 브리틀한 것도 있고 덕탈한 것도 있어요. 이건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플라스틱의 장점은, 금속의 장점은 뭐냐? 부식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뭐냐? 전기가 이제 돈도하지 않다는 얘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파짓 머티리얼도 보겠지만, 필라멘트 레인포스트 머티리얼, 뭐, 이렇게, 그 복합 재료가 되겠죠.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글라스 파이바를 뭐냐, 에폭시 같은 데 이제 잠겨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파이바는, 그러니까 컴파짓 같은 것처럼, 파이바는 뭐냐, 매우 스티프니스 정의는 안 했는데, 스티프니스가 매우 크면서 뭐냐, 잘 깨지는 재료인데, 이게 잘 깨지잖아요? 그걸 누가 막아주냐, 이제, 에폭시 같은 레진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 같은 데다가 뭘 넣어놨냐? 실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글라스, 여러분 잘 깨지, 아까 브리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글라스로 파이버를 만들어요. 유리 섬유를.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거를 막 엮어놓고, 여기다가 뭐냐? 이제 에폭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탐침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냐? 이거는 물성이 확 바뀌는 거죠. 가벼우면서 뭐냐? 스트렝스가 매우 큰, 이제, 머티리얼을 우리가 만들 수, 그게 컴파짓이에요. 자, 그 다음, 컴파짓은 다음에 4학년 때 여러분들 또 배울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대학원 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인 경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주로 다 이제 텐사일 경우고요. 컴프레션인 경우. 그러니까 덕타일은 뭐냐? 컴프레션 중에 되게 좀 부드러운, 그니까, 머티리얼 중에 제가 그 캐스타이어 말고요. 스트럭처 스틸 같이 이제 조금 탄소가 줄어든 이제 약간 부드러운 것들은 하고, 그 다음에 브리틀한 재료는 조금 틀려요. 자, 그래서 일단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압축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카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덕타일 머티리얼 중에 일종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물렁물렁한 거. 그럴 경우에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뭐냐? 아까 전 잡아당기면 뭐예요? 단면적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잡아당기면. 이렇게 된 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길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압축이 되면, 이 배부르는 것처럼 배불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덕탈한 케이스는 텐션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덕탈한 케이스, 컴프레션은 이제 프로포션 리미터가 텐션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일딩은 틀려요. 일딩 지점은 완전히 틀리고요. 일딩 이후에는 완전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은 뭐냐, 브리틀한 머티리얼은, 얘는, 브리틀한 거는 압축일 경우는 텐션하고 비슷해요. 근데, 잡아당기면 이게 빨리 끊어져요. 브리틀한 거. 끊어진다. 좀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티메트 스트레스는, 브리틀한 케이스는, 텐션보다 뭐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뭐냐면, 압축했을 때는, 땡길 때보다 더, 안 깨진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덕타일하고 브리틀하고 이제 두 개가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재료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 시간에는 거의 이제 금속 재료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틸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쿠퍼 이런 거 많이 볼 건데요. 카퍼 이런 거 많이 볼 건데, 대표적인 미케니컬 머티리얼 프로퍼티는 여러분들 어펜딕스에 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펜딕스 찾아가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요번, 미케니컬 프로퍼티 머티리얼